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 장 초반 이후에 갑작스러운 급락세가 연출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252선까지 밀렸고요. 코스닥 시장은 1,043포인트, 1,034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두 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 출회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번진 가운데 코로나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이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또 간밤에 뉴욕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지수가 0.7%대, 나스닥은 0.8%대로 하락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동안의 연일 고점을 경신한 데 따른 피로감도 쌓였고 또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델타 변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증시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변동성 지수를 가리키는 빅스 지수도 17% 급등했는데 오늘자 시장 좀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들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성웅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K배터리 글로벌 1위 시대 열가라는 주제로 우리나라가 배터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이번 주는 디스플레이 업종들 분석해드렸습니다. OLED 산업에 대해서 SFA, AP시스템, LG 디스플레이가 과연 어떤 선장성과 전망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요 스포츠 시간에서는 카카오게임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셀트리온 제약을 제치고 시총 5조 9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코스닥 시총 2위로 단숨에 기록했는데요. 그에 대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공개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이성웅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웅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뵙는데요. 저희 첫 번째 이슈로는요.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짚어보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뉴욕 증시도 그렇고 신고점 랠리를 이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전일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증시 동향 어떻게 살펴보십니까? 네, 우선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감이 좀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우선 예상 외로 FOMC 의사로 직접 발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좀 무난하게 지나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델타 변이 확산 여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으로 좀 주가가 좀 하락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변수가 어떻게 될지 부분이 이 다음 주부터에 좀 중요하지 않았나. 하지만 그 전일까지도 시장에서 영향은 크게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의 좀 하락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그 FOMC 의사록을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어떤 긴축 우려에 대한 부분을 불식시켰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은 지난 연준 위원들이 아직은 이제 미국 경제가 매달 이제 1,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 한 136조죠.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및 프로그램을 축소할 여건이 갖추지 않았다라고 지금 전한 부분인데, 그거 한마디로 이제 테이퍼링 같은 이 정책 변경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 자산 쪽으로의 약간의 좀 안도감은 좀 발표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 금리, 인플레이션 금리 그리고 이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올해 연말까지도 전세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긴 하지만 지금 당분간 이번
그 이번 달 주 중반까지는 이런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럽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제 성장에 대한 성장률을 전망치를 높였죠. 기존 4.3%, 4.8%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우선 그 펀드멘 그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은 또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앞으로 더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델타 변이 우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유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저희가 아마존과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빅테크들 주가 상승률이 대단했는데요. 아마존은 CEO가 교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 애플은 시가총액 1위죠. 근데 5개월 만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강한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번 주에 그 애플, 아마존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많이 있었죠. 우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국방부가 10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사업에 취소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2019년에 이 사업을 좀 수주했습니다. 근데 이 소송 같은 경우가 이 사업이 아마존이 제기한 소송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2년 가까이 좀 필요하고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부가 국방부가 얘기했던 부에 따르면은 이 필요한 요구사항이 지나도 산업의 발전 등으로 인해 이 제다의 클라우드 계약이 더 이상 요구사항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 새로운 계약을 위해서 국방부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두 곳에서 요청할 지금 계획이다라는 부분을 좀 밝혔습니다. 글로벌 1위 클라우드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존인데요. 이 제다이의 수주 전에 가장 유력한 수주 후보로 좀 꼽혔던 부분이었는데 지난 2019년 7월에 이 도널드 트럼프 그 미국 대통령이 사업자 선정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는 분위기가 바뀌었었죠. 그리고 결국 같은 해 10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약을 수주했고 아마존이 이 결정에 반발하면서 이런 소송을 좀 제기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취소 소식이 나와주면서 아마존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오히려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장중에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보완 마감했는데 이 두 기업에 대한 어떤 좀 희비가 많이 엇갈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이 오랜만에 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같은 경우에도 5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2조 4천억 달러를 지금 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와도 이제 격차를 넓히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 하반기 때 아이폰 12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좀 강하다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차세대 아이폰 발표를 앞두고 이에 대해서 어떤 강한 기대감이 향후에도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70달러 이상을 미국의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어떤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좀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애플은 하반기에 더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출시되는 신제품도 한번 전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으로 첫 번째 작전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 K배터리 글로벌 1위 시대 열가라는 주제입니다. 정부가 K배터리 지원에 나섰습니다. LG를 포함해서 배터리사에 4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전일 문 대통령이 LG 에너지솔루션 공장에 방문을 해서 그런 계획을 논의했다고 하죠. LG 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해서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다른 배터리 소부장 업체들 포함해서 10년 동안 총 4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 2차 전지 패권 질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해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이 전기차 같은 경우 제2의 반도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 제2의 반도체 말씀드렸듯이 육성에 대한 부분에서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을 계속 내놓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 이 전기차 시장에 배터리 쪽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죠.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나소닉 등과 좀 경쟁이 좀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육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업계가 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게 이 배터리 연구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주가적인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이 LG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 세 개 배터리 기업들이 올해는 이제 흑자를 전부 다 기록하는 부분은 좀 당연시 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1분기 실적도 그렇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만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지금 이 3사에 대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그 전에 어떤 연도보다도 가장 높게 나타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완성차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이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에 대한 신규 발주,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 완화, 배터리 셀 업체들의 생산 능력 증설에 대한 부분이 어느 때보다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배터리 셀 소재 업체들의 점진적인 실적 개선을 본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우호적 환경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제가 좀 나중에 다시 오늘 이 시간에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세 개 업체 중에서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SK이노베이션에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관심 갖자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배터리 관련 종목들 안 그래도 하반기 전망이 굉장히 밝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투자 계획까지 밝혀진다면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자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방금 SK이노베이션 말씀해 주신 거 말고 또 다른 종목이 있을까요? 우선 SK이노베이션 말고 좀 다른 종목들 좀 말씀해 드리면, 요즘, 다른 종목이 아이센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혈당 측정기 부분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센스 2000년에 설립된 체외 진단기기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안에서 자기 혈당 측정기 시장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이센스가 추진하는 게 바로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연구용 임상에 대한 부분은 좀 준비를 한 상황이고요. 이 하반기 때 이 임상 진행 허가에 대한 임상을 하면은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제품 출시가 예정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연속 혈당 측정기는 체열 없이 이 혈당 측정이 가능한 제품으로 이 스마트폰과 연동하면서 실시간 혈당 체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혈당 수치 체크가 필요한 어떤 1형 당뇨 환자와 소아 당뇨 환자의 저혈당 방지나 혈당 조절에 큰 이점이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연속 혈당 측정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시장 같은 경우가 덱스컴, 그리고 에보트, 메드트로닉 같은 이 기업들의 과점 체제가 좀 있었는데, 이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연속 혈당 측정기 출시가 이게 많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속 혈당 측정기가 2022년 상업화가 좀 예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당뇨 환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시장 확대 수혜를 믿을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존 주력 제품의 자가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어떤 레퍼런스를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속 혈당의 측정기 시장 내 어떤 유의미한 점유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이센스 제품 특징 중 하나가 시장 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낮은 어떤 소비자 가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액 감소가 된다고 한다면 급격한 수익성 하락이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연속 혈당 측정기가 이 해외 임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임상 계획과 스케줄 지연시 됐을 때 주가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을 좀 참고를 체크를 하면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뜨거운 만큼 아이센스도 좀 기대를 해보면 좋겠고요. 연속 혈당 측정치가 2022년부터 활성화되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전에 K배터리 이야기를 나눌 때 SK이노베이션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SK이노베이션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우선 SK이노베이션 지금 최근에 주가에 대한 부침이 좀 일어나는 부분이 그거죠. 이 스토리데이 행사 이후에 물적 분할과 성장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좀 확대된다는 부분인데요. 이 지분 희석과 또 지주자 할인 같은 주가에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자금 조달 실패로 시장 성장에서 소외되거나 이 과도한 차입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가 어떻게 보면 분야보다 더 주가에 부정적인 이슈가 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분할이나 이 물적 분할과 또 상장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너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배터리 사업의 적정 가치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주가에 반영된 배터리 사업 가치가 약 5조 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분할에 대한 이슈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펀더멘탈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2분기 때 영업이익은 5,198억으로 시장 기대치를 대폭 상회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재고 관련 이익 감소로 이 정유 쪽은 분명히 안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 화학과 윤활유 쪽에서의 사업에서의 직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석유 사업의 재고 관련 이익 역시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SK이노베이션에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휘발유 중심의 마진 상승으로 이 복합의 정제 마진이 전분기 대비해서 이 배럴당 0.2달러 상승하면서 이 재고 관련 이익을 제외한 실질 이익은 역시 개선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렸던 이 배터리 쪽에서의 가장 큰 좀 관심주로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종목들 정리해봤고요. 전일 우리 증시 급락세에 따라서 오늘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일 것 같은데요. 오늘자 시장은 어떻게 작전 세워볼까요? 우선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철저하게 종목별 전략을 갖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시장이 미국도 어제 하락했던 부분이 델타 변이에 대한 이 실행 쪽에서의 이 경기 우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도 시장에 대한 부침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하반기 쪽에 봤을 때도 테이퍼링이 언제 시장에 옮겨질지, 그리고 결국은 현실화가 되겠죠. 테이퍼링의 영향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FOMC 의사록 공개가 나온 이후에 이 2분기 때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국 증시도 이제 실적 시즌 준비 과정에 돌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냥 좀 약간 관망하는 그런 좀 분위기로 좀 오늘 하루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종목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업종들과 종목들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IT, 헬스케어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어떤 개별 모멘텀 플레이가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개별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체크해보고 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실적 장세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략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금요일장이 다가왔는데요. 이번 주는 디스플레이 업종도 설명드렸죠.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시죠. 네, 이번 주는 리포트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디스플레이와 OLED 산업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죠. SFA와 AP 시스템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세 가지 종목들 꼽아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 모두 이 디스플레이와 OLED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요. 다시 한번 자세한 분석 도와주시죠. 네, 이번 주는 디스플레이 업종, 그 중에서도 OLED 시장을 조금 주목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키움증권에서 6월 4일 발간된 리포트부터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반기 업종 전망에 대해서 5월 마지막 주부터 통신 장비 업종을 말씀을 드렸고요. 음식료, 그리고 전기, 전자, 유통, 자동차까지 한 주 한 주 하반기 전망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디스플레이 업종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기업들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그중에서도 OLED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OLED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어 있고 그 OLED 패널이 탑재된 스마트폰들의 수량이 그리고 공급량이 침투율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침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20년도 35% 수준에서 올해 43%, 내년도 47%까지 증가를 하면 결국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이 OLED 패널을 탑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성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OLED 패널은 폴더블 폰까지 탑재를 하게 되는데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스마트폰보다 화면이 크기 때문에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들이 더 많다. 그런데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플렉서블 OLED 패널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 폴더블 폰 가격도 낮아지고 메이커, 제조사가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폰, 폴더블 폰의 방향성은 결국엔 폴더블 폰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노트 출시를 미루고 있고 폴더블 폰이 시장에서 대세로 자리를 잘 잡게 된다면 노트를 앞으로 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들이 나오는 것처럼 제조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메이커들은 이동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단편적인 예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의 후면 커버를 열어서 뒷면 커버를 열어서 배터리를 분리해서 교체해서 쓰는 부분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었는데 최근에 어느 한 초등학생이 뒷면을 열어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으면 스마트폰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리할 텐데 라는 이야기를 배터리 교체 시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의
발상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 겸 좀 회자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배터리 제조사, 아니 휴대폰,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어느 방향으로 그 기술을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쪽으로 방향이 결정되는 것처럼 스마트폰 시장도 폴더블 폰 쪽으로의 방향은 이미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OLED 시장도 앞으로 이 추세에 따라서 커질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LED 아이패드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22년도 출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IT 기기로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스마트폰과 IT 기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트북, 차량용 화면에까지도 OLED 패널이 탑재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에는 계기판이 있고요. 중앙에 센터페시아라고 하는 중앙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이제는 뒷좌석에 타고 있는 승객이나 가족들이 장거리 이동 시에 지루하지 말라고 뒷자리를 위한 디스플레이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OLED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고,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미 올해 신형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 OLED 패널을 납품을 했고요. 신형 벤츠 S클래스에도 OLED 패널이 납품되었다라는 부분, 차량용 OLED 시장은 지난해는 1,500만 달러 수준, 25년도에는 4억 9천만 달러 수준까지 연평균 5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OLED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업 안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해보고 찾아내면 그러한 자세가 투자자의 자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살펴보았던 리포트들이 고개가 끄덕여지고 나도 관심이 가는데 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산업도 성장하고 있다면 추세 하단에서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이해, 고개가 끄덕여진다라는 말을 꼭 드리는데요. 고개가 끄덕여졌을 때 스스로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5월 17일 발간된 SFA 기업 리포트였습니다. SFA는 삼성항공의 자동화 사업부가 분사하면서 설립된 회사였고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솔루션, 반도체 패키징 사업들을 SFA 반도체라는 자회사도 있죠. 이러한 연결 회사를 통해서 주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그리고 일반 물류 사업 쪽으로도 사업을 확대하고 해외 법인을 설립해서 연결 회사로 편입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 내외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도 1% 내외로 줄어들었으나 순이익 측면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과 흡사한 모습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속을 뜯어보면 매출 비중이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이죠.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에서도 50%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외로 반도체, 2차 전지를 포함한 장비 쪽에서도 매출액이 50% 정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비디스플레이 장비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반도체나 그 외에 비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그리고 리스크를 조금 줄였다. 그리고 매출 다변화와 다각화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보신다면 SFA도 앞으로 실적 증가에 따라서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매출 다변화는 지속될 전망이고, 올해 신규 수주 물량 중 절반 이상 54%가량이 2차 전지와 반도체 장비에서 수주가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이 매출 다변화 효과가 SFA를 이끌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외에도 뭔가 벌어들이는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 회사는 결국엔
대부분 좋았더라라는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디스플레이 분야는 어떤가를 살펴보면 여전히 디스플레이도 좋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형 독점적 장비 공급사 지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국 삼성전자가 미국 오스틴에 공장을 건설할 경우에 여기에 SMS도 들어가겠지만 SFA의 OHT라고 하는 오버헤드 호이스트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웨이퍼를 이동할 때 반도체 라인에서는 머리 위로 천장의 물류 이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결국엔 SMS와 그리고 일본에서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 시장에 SFA가 진출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SFA는 이 OHT 기술에 AI를 접목해서 스마트 OHT를 내세워서 이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니까요. 새로운 먹거리 그리고 사업 다각화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앞으로 조금 매출액과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 더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AFP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죠. 신한금융투자에서 6월 21일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비 제조, 그리고 OLED, 아몰레드, LCD,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반도체 장비, 레이저 응용 장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드렸고요.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그리고 삼성 두 군데서 모두 다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애플은 22년도 아이패드와 맥북에 OLED 패널을 탑재할 전망이고 17년도에 이미 아이폰에 OLED 패널을 탑재를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충남 아산 중심으로 투자 재개가 일어날 경우에 이 AP 시스템에서도 여전히 수혜가 전망되는 부분들 포인트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중소형 OLED 투자에 대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EDO 그리고 비전옥스, 샌마 등에서도 중소형 OLED 시장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투자를 재개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가 AP 시스템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전히 매출액과 영업이익 양호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영업이익률 10%대의 제조기업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관심이 갈 수 있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닝 서프라이즈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추정치로는 전년 동기 대비 13%, 직전 분기 대비 28%의 매출액 성장과 영업이익은 148억인데 지난 연도 대비 68%, 직전 분기 대비 23%의 신장이 기대된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과 애플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추가 증설 투자가 일어났을 때 동시에 수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기대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IBK 투자증권에서 6월 16일 발간된 LG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디스플레이, OLED 업종을 말씀드릴 때에 디스플레이 하나만 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를 빼놓으면 아쉽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좋습니다. 영업이익률 7%대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시절을 지나면서 LG 디스플레이는 LCD에서 OLED 쪽으로의 체질 개선을 부지런히 일구어냈고요. 최근에는 LCD 패널의 판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더 좋아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LCD 패널 판가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들 때문에 주가가 되돌림이 나오거나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쏟아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보유자분들이라면 3분기 실적까지 LCD 판가는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유를 이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LG 디스플레이의 체크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LCD 패널의 판가 상승, 그리고 OLED 쪽으로의 체질 개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형 OLED 라인에서의 흑자 전환 기대감들이 LG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가
우체국과 경신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을 때 언제 한번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런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의해서 조금 빌미가 제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의 캐치프레이즈를 공포를 기회로라고 말씀을 드려왔으니까요. 당분간 너무 급하게 공포가 왔어 매수해야지 너무 급하게 매매에 참여하시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고개가 끄덕여지고 분석이 완료됐고 실적이 양의 성장률을 꾸준하게 보일 수 있는 피크가 올해가 아니고 내년 후년도까지 성장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분할로 너그러이 접근을 하시는 그러한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고 종목을 대응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OLED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디스플레이 업종들 종목들 살펴드렸습니다. SFA와 AP 시스템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앞으로 가지고 있는 성장성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주가 상승이 두드러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실시간으로 허반석 전문위원과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허반석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시면 장중에도 함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입니다. 저녁 8시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현 전문위원이 구성하신 종목들 가지고 개장 전에 리뷰해드리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금요일장이 다가왔습니다. 시간 참 빠른 것 같죠? 네,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눈 깜빡하면 금요일이 오는데 전일 시장 좀 급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진단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주유소 포트부터 살펴보고 가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동신건설과 삼익THK 그리고 서암기계공업, CJ E&M 네 종목 모두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CJ E&M이 26.67%로 가장 큰 수익 얻어가고 있고요. 현대코퍼레이션은 다시 마이너스권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소폭 손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회 가능할 것 같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종목들은 혼조입니다. 안랩이 3%대 수익률, 그리고 한라홀딩스가 0.76%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백산까지 2% 수익률인데 나머지 종목들 어제 좀 급락세가 연출되면서 하락폭을 조금 키운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종목들이 수익률 만회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원 의원님과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먼저 노란톡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방 검색창에 아니라 샵 0082번으로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셀트리온 제약을 제치고 시총 2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어제까지 하니까 시가총액이 총 5조 9천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달려간다면 바로 6조까지 좀 시총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오딘 하나로 정말 오딘이 효자네요. 그렇죠? 카카오게임즈한테는. 앞으로 카카오게임즈가 이 자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전망 좀 짚어주실까요?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그 오딘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고 지금 매출 1위 계속 구글 앱스토어 들어가서 매출 순위를 보시게 되면 리니지를 제치고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제약바이오처럼 신약이 이제 이렇게 앞으로 개발되고 나온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들이 개발되고 앞으로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양상이 좀 많이 바뀌었죠. 실질적으로 이제 앱스토어에 이제 런칭을 하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상당히 달라지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주식이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앱스토어 1위라는 부분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전에 그
다른 뭐 게임 회사들도 잠시나마 1등에 이제 런칭하고 올라가는 경우는 주가들이 좀 순간적으로 좀 급등을 했던 경우들이 있고요. 이 상위권에서 어느 정도 얼마나 오랜 기간 버텨낼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주가도 거기에 영향을 계속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상장 이후에 따상에 이제 성공을 했던 기업인데 점상 갔던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가격대를 한번 돌파를 해주고 지금 밀렸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73,300원 그러니까 거래량이 가장 많이 상장 이후 한 3일째 되는 날 터진 날이 있는데 이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저가 기준으로 보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가격대라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 또 저항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대는 좀 의미가 있는 73,500원이라는 가격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단기 성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신규로 이제 접근을 하신다. 사실 여기서 이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절이 가능하시고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매출이 뭐 제가 게임을 해본다고 해서 그 게임이 앞으로 뭐 추가적인 매출이 더 성공적으로 나올 거다 아니면 뭐 리니지보다 더 성공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참고 자료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지금 미래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서버에 사람들이 이제 대기열이 굉장히 기다리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단기 과열이 지금 들어간 지 한 이틀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단기 과열 끝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만약에 주가가 더 이상 여기서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월요일부터 이제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할 텐데요. 정상적인 거래가 되고 나서 단기적으로 짧게 장중에 뭐 한번 조정을 주고 급등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래서 주말간 계속해서 매출 상위권을 유지를 해준다는 전제하에 우상향 흐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신고가 89,000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또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여기를 들어가는 것은 좀 비추천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손절에 대한 자신이 있다고 하면 어떤 종목이든 어떤 급등주든 걱정할 필요 없이 진입을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한 5% 정도 굉장히 적은 비중으로만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시총이 글쎄요, 시총 1위까지 넘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아직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란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은 이렇게 눈에 띄게끔 좋아지는 부분들이 없고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들 역시 3분기 때부터 이제 좀 반영이 될 거예요. 매출이 잘 올라가는 부분들이.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좀 생각을 하고 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한 3위권 내에서의 계속 움직임이 진행될 것 같다라는 부분, 그 정도로만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는 지금 좀 상승세가 시세 분출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조금 자제하자. 자신 있는 분들만 접근해보시고 앞으로 카카오게임즈 전망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가 참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또 카카오와 네이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죠. 이제 두 종목 모두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발표된다면 주가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카카오와 네이버 이야기 드리면서 카카오는 지금 오버슈팅 구간에 좀 들어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카카오를 매수 못 하셔서 아쉬운 분들은 네이버를 공략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이제 장대음봉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왔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당일날 그때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당일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다만 저항권에 위치해 있고 이쪽 그러니까 서비스업 쪽이 계속 성장을 할 것 같다라고 하면 실적적인 부분이나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더 성장성이 예상이 되는 기업이 네이버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지금은 뭐 두 종목 모두 이렇게 카카오 같은 경우도 급락이 나온 이후에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죽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여기서 시세가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정고점 부근까지의 테스트를 한번 할 것 같긴 한데 17만 원까지 아마 그렇게 되면 쌍봉을 만들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기업적인 부분들 앞으로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의 상장 그리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뭐 카카오 게임즈까지 하면 성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좀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기를 좀 거쳐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뭐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 추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예단하는 게 굉장히 뭐 위험하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주봉상 일단 나올 수 있는 파동의 범위를 생각했을 때는 오버슈트 구간까지는 올라와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점권에서 매수하셔서 지금 뭐 수익권이신 분들께서는 익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해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이 구간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은 좀 상당히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면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찌됐든 바닥에 있는 종목이든 뭐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이든 간에 자신이 확실하게 손절가를 잡고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닥에 있다고 해서 뭐 손절가 필요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사실 지금 현재 우상향으로 잘 나가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 충분히 공략은 할 수 있다. 다만 명확한 손절가 그리고 매수하는 근거를 잘 찾아서 진입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여전히 저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지금 뭐 진입을 한다라면 두 종목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네이버가 좀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유는 지금 두 기업 다 하고 있는 사업은 비슷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네이버가 커머스 시장이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뭐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네이버 라인이라는 1억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 또 글로벌적인 메신저를 또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확장성은 네이버가 좀 더 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카카오가 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에 대한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좀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이런 자회사들 상장 이후에는 거품이 살짝 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공략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상장하고 나면 더 좋아질지가 아니라 상장 이후에는 재료 소멸로 주가가 조정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카카오와 네이버 종목들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렸고요. 우리 이주연 전문위원의 시선에서는 네이버가 조금 더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방법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주연 전문위원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알차게 전략들 세워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지금 오후 2시에 이주연 전문위원의 도너 리포트가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특별히 1년 결산 특집이 방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오늘장, 내일장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